오늘은 기업 영상 첫 번째 편으로 한국 기업 일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자신들의 기업 목표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끔 한다는 괴짜 회사 쿠팡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이커머스 점유율 1, 2위를 경쟁하고 있는 쿠팡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넘어 한 번에 딱 한 집만 간다고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인 OTT까지 진출하여 최근엔 손흥민 축구 경기를 무료로 보여주기도 했죠. 현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그 기업 가치가 무려 70조가 넘습니다. 이는 한국 증권시장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높은 몸값이고 직원 수에서도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쿠팡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1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쿠팡을 빗대어 로켓 성장한 기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쿠팡은 하버드를 다녔던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폰을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해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일단 최소 구매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수가 넘으면 우리가 이만큼 할인해줄게 라는 사이트였죠. 할인 쿠폰은 음식부터 연극, 마사지, 심지어 솔로에게 짝을 만들어주겠다던 여행 상품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셜커머스는 2010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당시 쿠팡과 함께 위메프, 티켓몬스터, 티몬을 포함하여 한때는 무려 500개가 넘는 소셜커머스 회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런 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아예 쿠폰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이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 멤버였던 이 여성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2000년대 초 가장 핫했던 토크쇼 야심만만의 피드를 지내기도 했는데, 당시 상품 컨셉과 마케팅을 담당하여 DJ DOC와 함께하는 워커힐 풀파티 콘서트 티켓을 쿠팡의 첫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흥행에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쿠팡은 스마트폰 환경에 특화된 인터페이스 덕분에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으나,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상품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시장 규모가 작았고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쿠팡은 기존의 롤모델을 그룹폰에서 아마존으로 변경,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며 변신을 시작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2014년에 시작한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직매입한 물건을 물류센터에 보관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출고하여 그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죠. 심지어 베베숲 같은 주문량이 많은 회사는 아예 벤더 플렉스라고 분류하여 그 회사 근처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물품을 조달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켓 배송에 감동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015년 1조를 투자하기도 했죠. 이는 당시 그가 투자한 벤처기업 중 우버, 샤오미 다음으로 높은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 비전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0조를 넘고 그가 2019년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본인이 시간이 없다고 재계 총수들을 한꺼번에 호출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 정의성 회장, LG 구광모 회장, 하나 김승현 회장, NC소프트 김택진, 네이버 이혜진 등 한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 대표 모두가 참석할 만큼 영향력이 엄청난 인물이죠. 로켓 배송을 통해 전 세계 유통기업 중 연평균 성장률 100%를 찍으며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최근엔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5조라는 비현실적인 사업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럼에도 쿠팡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적자죠. 2010년, 그러니까 쿠팡이 생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한때 누적 적자만 4조 원을 찍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쿠팡은 아마존도 창업하고 수년 동안 적자를 냈지만 2000년대 안정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존같이 수년 후에 흑자를 낼 것이다 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누적 적자만 4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고 인프라에 투자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쿠팡의 판매 대금 정산 방법에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에게 보통 한 달에서 3달 후에 정산을 해주지만 소비자에겐 바로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쿠팡이 10만원짜리를 팔았다면 소비자에겐 10만원을 바로 정산받는 반면, 판매자에게 줘야 할 7만원은 3개월 후에 줌으로써 3개월 무이자로 7만원을 대출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쿠팡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쿠팡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가 라는 논란일 겁니다. 먼저 쿠팡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쿠팡은 한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가 있고,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미국 쿠팡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국 쿠팡의 주요 주주는 손정희 비전 펀드가 33%로 최대 주주, 미국 투자회사가 16%, 쿠팡 임원 닐 메타가 16%, 그리고 쿠팡 창업자 김범석이 10%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배구조 면에서는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고, 임원진 대다수가 미국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기업이 투자한 미국
미국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직원의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사업이 한국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쿠팡을 다국적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쿠팡 주식은 클래스 A와 B 두 종류로 나뉘는데 김범석만 클래스 B 주식을 갖고 있으며 클래스 B 주식은 29배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가 10% 남짓의 지분율로도 쿠팡을 마음대로 경영하고 있죠. 참고로 이걸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주주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적용시켜 1주에 1 의결권만 인정하고 있으나 쿠팡 사례를 통해 최근 국회에선 차등 의결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덧붙여 쿠팡을 평가해보자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82조로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952조인 미국 시장과는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쿠팡이 아마존을 따라가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 차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점유율로 경쟁하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익숙한 유통기업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이미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창고로 이용하여 배송하고 있죠. 최근에는 야구단까지 만들어 마케팅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심화되니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다이나믹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쿠팡이 이커머스에 머물지 않고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2,000조가 넘는 아시아 시장을 잘 공략한다면 오히려 현재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쿠팡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